안녕하세요. 형법강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지금 작물제 보고 있고요. 작물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작물제 주체 인정. 횡령을 교사하고 횡령물을 취득했다면 횡령교사죄와 작물취득죄 경합법이 성립합니다. 횡령을 공모하고 횡령물을 취득하면 횡령죄의 공동정범만 성립합니다. 자, 공모해서 취득했다. 그래서 공모하면서 정범 형태를 받는 거죠. 정범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작물이란 거는 사후범죄잖아요. 정범이 하고 따로 그 이후에 사후범이 있을 때 작물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정범이에요. 정범이면 작물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물죄는 사후범이므로 범범의 정범, 간접 정범, 공동 정범, 합동 정범, 이거를 제외하는 것들이 다 작물죄예요. 따라서 범범의 정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교사범, 시키는 것, 정범, 범범 범행이 종료된 후에 가담하는, 그러니까 종료된 후에 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후범이죠.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작물의 취득 알선,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마찬가지로 형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작물 취득죄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는가 볼까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범범의 사기 범행 결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돈을 인출하는 것, 이체받고, 이체하는 거는 작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작물입니다. 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작물이다. 그러나 범범으로부터 현금을 취득하는 것은 사후 방조 형태가 아니라서 작물 취득죄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지금 키포인트죠. 방금 말했던 부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현금은 그 돈은 직접성이 인정되죠. 직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작물이고 그 사후에 범범, 정범으로 또 취득한 것. 정범은 정범이 한 거는 작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후 방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작물인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진 경우, 이거 작물인가 아닌가? 작물 취득죄는 구성한다고 할 수 없죠. 단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의구심이 있다. 이때는 작물 나중에 취득 당시엔 고의가 없지만 나중에는 보관죄는 될 수 있겠죠. 일단 취득죄는 안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관하면 보관죄 되겠죠. 취득죄는 안 된다. 작물 양도죄에 인정하는 판례. 피고인이 도난 차량인 미등록 수입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후에 자동차가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 경우, 어? 자동차가 작물일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작물 양도죄가 성립합니다. 작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삼자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작물 운반죄 볼까요? 재밌는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범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경우를 알면서 범범으로부터 이 차량을 이용해 강도를 하려 함에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절취한 차량을 운전해 준 거죠. 피고인은 강도 예비죄와 달리 강도 예비란 거는 시켰을 때 교사, 아울러 작물 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 작물 운반죄 고의가 있기 때문에 운반죄를 받아야겠죠. 자, 근데 차량을 운전해 달라. 그러면 어떤 공모의 혐의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공모 부분도 있어요. 공모 부분.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취한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작물 운반죄 성립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면 뭐가 된다? 작물 운반죄가 된다. 별표. 그러나 단순히 탄 거는 운반죄가 아니다. 작물 운반죄를 부정하는 판례 볼까요? 타인이 훔쳤는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뒷좌석에 타기만 했다. 편승했다. 작물 운반죄의 실행에 분담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냥 탄 것뿐이지 어떻게 작물 운반죄가 되냐. 작물 보관죄를 인정한 판례 볼까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타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라는 정을 알면서 그 타인이 습득한, 자, 남의 거를 받은, 남의 거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작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 사후범위 아니잖아요. 단지 남의 카드라는 걸 알았다고 보관받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 남의 걸 훔친 거를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보관죄가 된다. 타인이 보관을 의뢰한 수표를 보관하다가 은행에 문의한 경우 결과 도난당한 도난 수표를 보관했다. 작물 보관죄 되겠죠? 절취 보관, 작물 보관, 절취 보관, 작물 보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물을 보관하는 기간 동안 작물 이름을 알게 됐다. 그래 보관했다. 작물 보관죄 성립하죠. 그러나 내가 점유할 권한이 있어.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작물 보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작물 보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물 보관죄를 부정하는 경우 점유할 권한이 있는데 작물 보관죄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죠. 즉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권한이죠. 정당한 점유죠. 이럴 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작물 보관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앞장에서 봤듯이 작물 보관죄라는 것은 남의 신용카드 훔치거나 자동차를 훔치거나 수표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작물 보관죄잖아요. 그죠? 작물인 정을 모르고 작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에 작물인 정을 알았다면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죠. 이 경우에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는 점유할 권한이 있다. 이럴 때는 계속 보관하더라도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작물인 적은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것은 작물 보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 담보이기 때문에 채권 담보, 채권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 이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거 정당한 권한.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을 전당 잡으면서 작물 인정을 몰랐다가 후에 작물이 있더라도 전당포 영업자는 정당하게 갖고 있을 권한이 있잖아요.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행위는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전당포 영업자의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이 있죠.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 보석들을 전당 잡은 경우에는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작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물 알선죄. 자, 알선한다는 것도 처벌됩니다. 작물인 귀금속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귀금속이 작물임을 알았어요.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작물 알선죄의 기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죠? 작물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작물 알선죄의 기수가 됩니다.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